오늘은 이제 그 식물 인슐린이라고 하는 여주를 우리가 어떻게 복용해서 양리 효과를 최대화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노이 여주예요. 여주인데 보세요. 도깨비 방망이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여주를 좋아합니다. 통통하고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기가 오돌토돌하니 지금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씨에서 영양을 지금 씨가 다 익어가기 위해서 영양을 막 지금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몸으로 들어올 영양이 부족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돌기가 성기지 않고 촘촘해가지고 작은 거, 이게 작아서 양이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2개 먹을래, 이거 1개 먹을래 하면 이 작은 거 1개 먹는 게 훨씬 더 양리 효과가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여 드릴까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썰어서 딱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벌써 씨가 이렇게 익어가려고, 이렇게 벌써 씨가 다 맺어서 이미 종을 보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양을 필요로 했겠어요. 요런 여주 말고요. 이렇게 작아도 촘촘한 여주를 식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요런 여주는 작아 보이지만은요. 또 보세요. 요런 것들도 다 성기잖아요. 이런 여주를 쓰셔야 약효가 좋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 여주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 가장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차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에요. 차를 만들려면 우선 이거는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주는 보관이 안 돼요. 보통 3, 4일 되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익어가면서 이게 따온 지 이틀 3일만 지나면 이렇게 물러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따서 벌써 밭에서 따면 이거를 2, 3일 내에 우리가 먹어야만이 상하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말리려면은 그러면 여주를 썰어야 돼요. 여주를 썰어서 보통 말리는데요. 우리가 호박전 할 때 써는 것처럼 이렇게 얇게 여주를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펴서 집에서도 소량 가용으로 드실 거면 여주 몇 개 사셔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말려서 자기가 슬슬 기름기를 하지 않은 그 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피자팬이나 이런 데다가, 여주는 이렇게 과육이 많기 때문에요. 너무 센 불에 볶으면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주 이런 그 살들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저불에서 이거 슬슬 볶을 때는 아주 약한 불에다가 넣고 슬슬 볶으시면 나중에 차를 우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시작하려고 할 때 이 티백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쁜 색깔로 이렇게 로스팅해서 우리면 이런 색깔의 여주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잘게 썰어서 이제 이렇게 딱 말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여주 10kg 말리면은요, 이 건조 여주는 보통 2.3kg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0% 약간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주가 얼마나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건조 여주 상태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다 우려서 차로만 먹을 것이냐, 나는 음식에도 먹고 그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처럼 샐러드에도 넣고 밥에도 넣고 뭐 볶음할 때도 넣고 카레라이스 할 때도 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요, 이런 여주를 물에 불렸다 그러면요, 이만시가 퉁퉁 불어납니다. 그러면 요리에 이런 거가 있으면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부감이 먼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좀 정갈하게, 눈으로도 한 50%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맛이 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용 여주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반으로 이것을 가릅니다. 반으로 가르면 보세요. 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저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요, 이렇게 파내시면, 이 검정 수제, 이렇게 파내시면 돼요. 이렇게 씨를 파내시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은 티스푼이나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긁어내시면 쉽게 이게 나와요. 지금 손으로도 이렇게 파질 정도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갉아내시면 그냥 씨는 바로 발라집니다. 예. 이렇게 씨를 발라버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엎어놓고 보세요. 그냥 아주 촘촘하게 써는, 채 썰듯이 이런 식으로 썰면 요리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씨가 씹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씨에 뭐 특별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버려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우리가 어때요? 이거를 볶음하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같이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요. 이 여주가 이렇게 왜 이름을 쓴 오이라고 했을까? 왜 곡과, 쓸 고자 써서 곡과라고 했을까 하면요. 이게 생이었을 때는 정말 써요. 정말 씁니다. 보통 사람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여주는 비타민C가 정말 많은 그런 식재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타민C가, 여주에 있는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이에 한 20배 정도 비타민C가 들었는데 오이를 볶음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만,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그렇지만 여기 여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정말 특이하게도 볶음을 하고 열을 가하면 파괴되지 않고 쓴맛이 순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슬쩍 볶아서 샐러드 위에 올리면 우리가 쓴맛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순치돼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를 빼서 말린 게 이런 상태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려놓고 요리에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전을 부치거나 아니면 뭐 카레라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샐러드를 만들거나, 오늘은 밥을 지을 때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비 오는 날이나 심심하고 하면 어떻게 드세요? 콩나물밥 해서 양념장에다 쓱쓱 비벼서 잘 드시잖아요. 오늘은 여주 밥을 해서 한번 드셔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밥에다 이런 여주를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퉁퉁 불어가지고 먹기가 그렇지 않아요? 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잘게 세절된 여주, 가늘게 세절된 여주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먹기에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말려진 여주를요, 물에 오래 담가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에 한번 적셔서 씻어낸다 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꾹 짜고, 네, 꾹 짜서 여기에 지금 제가 밥솥에 쌀을 씻어 왔어요. 밥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흰 쌀을 씻어서 약간 불려서 이 속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앉혀서 가스불에 올려볼게요. 이따 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게요. 여기 가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밥이 익는 동안에 아까 우리는 여주를 차로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뇨 효과를 내는, 양리 효과를 내는 식물이, 식재료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여주와 돼지감자예요. 항균 식물이거든요, 둘 다. 그런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여주는 찬 음식이에요. 그리고 돼지감자는 온 음식이에요.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은 뭘 먹어야 되겠어요? 여주보다는 돼지감자를 먹는 게 좋아요. 돼지감자는 따뜻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먹는 게 좋아요. 찬 음식은 몸을 데워서 먹는 게 좋으니까 식사를 한 직후에 아니면 식사 도중에 여주 음식은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여주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내 몸이 찬가 따뜻한가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나는 돼지 감자를 먹어야 될까 여주를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건여주를 이렇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계피나 감초나 생강이나 이런 물을 우려내 가지고 그 물에 침지시켜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이 여주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 마시기 좋게 이렇게 여주 발효차 티백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먹어보면 한 3번 정도 지금 요게 한 번 우린 상태거든요. 요렇게 이 여주를 로스팅을 해가 먼저 여주를 건조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약재의 우린 물에다가 침지했다가 다시 건조해서 발효시켜서 로스팅해서 부셔서 이렇게 마시기 좋게 티백 상태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여주 발효차예요. 이건 몸이 찬 사람이 먹어도 되고 몸이 따뜻한 사람이 먹어도 되고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발효식품은 몸이 차냐 따뜻하냐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몸이 찬 사람은 녹차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럼 뭘 차를 마셔요? 발효차나 반발효차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여주도 어때요? 이렇게 발효시킨 여주를 마시게 되면 요거는 한번 로스팅, 열을 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고요. 쓴맛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쓴맛은 우리가 구경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마시고요. 한 3번 정도 우려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우려 마시는 양의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먹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보틀에다가 텀블러에다가 물 넣고 이게 티백 하나 넣고 그냥 계속 마시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뜨거운 물에 우러나는 게 아니고요. 찬물을 넣어도 이렇게 굉장히 잘 우러나요. 그래서 여름이고 여름에는 찬물에 우려서 텀블러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드시고요. 또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다가 우려도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여주 발효차로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